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 실전기체가 서서히 조립을 완성시켜가는 가운데 여전히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요한 주제는 스텔스에 대한 것인데요.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스텔스 능력이 전무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세미 스텔스 형태인 블록1을 포함해 블록2부터는 완전한 스텔스로 성장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 일부조차 KF-21 전투기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여 당황스럽습니다. 대체 왜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기체 후방의 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감지할 수 있는 장비인 MWS가 없는 데다 스텔스 전투기 교전에 주로 쓰이는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사용하는 일명 덕커미 업계의 스텔스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KF-21 보람의 블록1에는 스텔스 기체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MWS와 덕커미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KF-21 전투기가 F-35 전투기와 비슷하고 J-20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데요. 이는 일부만 보고 내린 결론일 뿐 사실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는 분명히 미국 F-35 전투기와 비견될 정도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만 완벽한 스텔스기로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KF-21 보람의 블록2 기준입니다. 심지어 각종 센서와 내부무 장창을 포함해 완전한 스텔스용 기체로 업그레이드되는 KF-21 블록3부터는 중국의 J-20 전투기를 완전히 압도하고 미국산 F-35 스텔스기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력까지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덕컴과 MWS가 포함됩니다. 특히 덕컴의 경우는 이미 국산 개발을 마친 장비입니다. 전투기 탑재용 테스트는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이미 국산 수리온 계열 헬기에 탑재되며 최종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성공적인 완성품이 국산 장비로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헬기용 덕컴을 생산하며 상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용 덕컴 개발은 시간 문제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아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여전히 F-22 랩터입니다. 최대 중량 38톤에 달하는 대형 전폭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동성을 가졌고 무장 탑재량 역시 F-35 전투기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단가와 운영 유지비로 인해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최강의 전투기는 F-35라고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F-35 전투기는 우리 공군도 사용하는 최강의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 5세대 기체에 대응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공군 내부에서부터 5세대 전투기의 절대적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방비에 1,000조 원을 쓰며 세계 최강의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주력으로 사용하는 전투기의 대부분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처음부터 F-35 전투기는 저렴하게 사용할 목적이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가격과 운영비가 높아진 탓에 스텔스 성능이 필요 없는 임무에 사용할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대 전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5세대 스텔스기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떨어지는 중국산 전투기라 할지라도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5세대 스텔스기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미공군이라 하더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은 적군의 스텔스기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어떻게 스텔스기끼리의 교전이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탐지 센서가 그 해답을 찾아줍니다. F-35 조종석 바로 앞에 달린 센서는 단순히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발사 근원지까지 추적이 가능한 강력한 시스템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컴이라는 장비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부터 덕컴 개발에 착수했고 2018년 이를 완성하였습니다. 4년이라는 믿을 수 없이 빠른 기간에 헬기용 덕컴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KF-21 시제기가 날아오르기 전 이미 수리온에 탑재하여 각종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무려 40대에 달하는 고기동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성공하며 덕컴을 전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덕컴을 개발한 6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개발을 더욱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적의 전자광학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연구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30년 초반이면 KF-21 보라매에 사용할 수 있는 덕컴이 완벽히 구현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반쪽짜리 스텔스기라며 조롱하지만 사실 한국의 첨단 기술력 수준은 세계 최우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군사전문지 역시 인정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비행을 통해 확인한 RCS 값을 실제로 계측하는 등 여러 검사를 거쳐 추가적인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로 태어났지만 한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다양한 6세대 기능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곧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 단계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황무지에서 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공군, 한국과학기술원은 주변국들에게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기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6세대 스텔스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 상당한 비율로 KF-21 보라매가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5세대 방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K-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개발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치를 얻어 전세계 방산 강대국 사이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마하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과 고용량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부분은 바로 스텔스 성능과 무인 기능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세계에서 기조를 삼는 스텔스 도료 개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텔스 복합 소재 개발 및 앞서 말했던 덕컴 장치 역시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도 대한민국은 최선두를 달리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은 전투기 유무인 복합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상태입니다. 공군본부는 최근 유무인 전투 임무에서의 복합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반도 전쟁 환경에 최적화된 유무인 전투 무기 복합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유량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복저기는 무인기와의 체계 연동을 하기 가장 적합한 기체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를 조종하는 파일럿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파일럿은 세계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고 찬사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자국산 훈련기를 사용하는 세계 5개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언급한 국산 개발 대상 과제명에는 또 한 번 파격적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엔진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국산 엔진을 빠르게 개발해내고 있으며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불리는 저바이패스 엔진과 공기터빈 블레이드, 엔진 진동 신호 변환기 등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의 협력 개발이 돋보입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기술을 응용한 KF-21 전투기용 터보팬에 탑재되는 팬블레이드와 고압압축기 연소기 및 터빈 개발과 시험 설비 구축 및 운용을 통한 반복 성능 테스트로 KF-21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터보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한국이 미국과 유럽 등 보편적인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자국의 힘으로 보유하게 될 미래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국산 전투기 없이 모든 무기를 미국에 의존하며 힘겨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었지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기술진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보란듯이 랜딩 기어를 접고 대한민국 영공을 비행하며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해외 언론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으며 유럽 국가들조차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며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 전투기는 1500회차가 넘는 시험비행을 진행하며 스스로 성능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해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한국산 KF-21 보라매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의 기술진들이 밤낮없이 노력하며 성과를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계속해서 도약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의 뒷공문이 바로 앞까지 쫓아간 상태입니다. KF-21 전투기는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첫 국산 전투기이며 향후 아이언버드 시스템과 엔진 개발, 스텔스 성능 적용 등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전투기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차츰차츰 높아져 세계 강대국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KF-21 전투기는 경이로운 속도로 시험 비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기본적 기동뿐만 아니라 공중급류, 공대공 무장 등과 같은 고난도 시험들과 함께 다양한 비행 시험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기술적인 완성도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긍정적이 어떤 것은 단 한 번의 오작동이나 기체적 결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공기 개발은 복잡한 기술이 결합된 영역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하더라도 조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는 2년 4개월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으며 이는 모든 과정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정성 및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2026년까지 총 2000회의 비행시험을 끝낼 것이며 이를 위해 조종사도 15명 안팎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 전투기에 공개된 일부 시험 비행에서는 한국산 전투기의 편대비행 모습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우리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감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KF-21 전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아직도 인도네시아 국기가 기체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방산 수출 물꼬를 터준 고마운 국가이며 해당 국가와 경제적으로도 수조 원의 금액이 오가고 신뢰가 핵심인 방산 사업이기에 인도네시아와의 사업을 무산시키기 힘들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먼저 무너뜨린 쪽은 인도네시아이며 심지어 신뢰를 다시금 구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주요 데이터를 반출 시도했던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에 대한 구매 수사가 장기화되며 현재 인도네시아는 불안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사가 심화될수록 이 사건이 엔지니어들의 일탈이 아닌 고위급 관계자가 연루된 대형 스캔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군대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치권 고위직이 개입되었다면 국제사회에서 기술 유출국으로의 낙인을 피할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3국에도 방산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의 수사 장기화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대놓고 한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전 중국, 일본, 인도, 프랑스, 브라질 등 주요 국가를 순방하면서 경제 외교적으로 중요한 대한민국은 정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외교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사 장기화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라보어는 친중 성향이 강한 당선인으로 KF-21 전투기 분담금 미납 협상안이 확정되더라도 추후 우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라보어는 당선 직후 중국으로 달려가 시진핑 주석을 접견하였고 무려 100억 달러의 규모를 체결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프라보어가 당선됨에 따라 중국의 제-20 전투기가 인도네시아 구매 목록에 올랐다는 보도까지 진행했는데요. 11월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프랑스 대통령과 가장 긴 시간 회의를 진행했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라팔 전투기가 순조롭게 제작되고 있다며 2026년 초 인도네시아에게 인도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와 비슷한 급으로 알려진 라팔 전투기를 총 42대, 3차례에 걸쳐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F-15EX 역시 24대를 주문하였으며 이 역시도 2026년 인도될 것이라는 답변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에게는 KF-21 전투기 사업에 지불할 비용이 없다고 둘러댔지만 이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호구로 낮잡아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대놓고 때렸습니다. 바로 잠수함 사업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프랑스의 잠수함 2척을 구매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2019년 발주한 대우조선 해양 1400톤급 잠수함 3척 건조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1400톤급 잠수함을 인도네시아 조선소와 공동건조 후 2026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해군 측에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6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신용장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건조작업조차 돌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 잠수함 2척에 대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물먹은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것이 막심한 피해로 다가온 이유는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이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으로 인해 2019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설비 800억 원을 선발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이 8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KF-21 전투기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급작스럽게 1조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피해를 입힌 금액은 비단 1조 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국에서 퇴출시키는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몇몇 전문가들이 있지만 오히려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국에서 퇴출시키게 된다면 불확실성 리스크가 줄어들어 KF-21 전투기의 주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파트너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조롱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실상 세계 전투기 시장 가장 핫한 매물 1위는 현재 KF-21 보라매입니다. 단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협력 역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가장 적극성을 드러낸 국가가 바로 페루입니다. 지난달 한국방위사업청장은 페루 국방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지상장비 협력 총괄 협약과 해군 삼성 공동개발, 한국현 KF-21 보라매 부품 공동생산 등 다양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페루는 현재 차기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번 협약으로 페루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도입하면 부품 공동생산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루는 국산 항공기의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페루가 사용하는 수호이 25와 미그 29 등 노후 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KF-21 전투기와 FA-50 전투기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2012년 한국에 다목적 항공기인 KT-1P 20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중 16대는 세만이 페루 항공산업진흥 목적으로 현지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이미 현지에서 검증된 KT-1과 T-50 계열 항공기의 조종사 훈련 효율성 및 우수한 전투 임무 성능을 바탕으로 페루 내에서 한국산 항공무기체계 도입의 장점을 적극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페루는 공군용 전투기 24대 구매에 대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승인된 금액을 보면 현재 거론되는 기종 중 KF-21 전투기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페루는 순수 대당 도입 단가를 총 2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대당 단가로 환산하면 8,300만 달러, 한화 1,1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후보로 거론된 라팔과 그리핀 등의 최소 도입 비용은 적어도 1,50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 약 1,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비행시간당 유지비도 14,000달러에 그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투기가 될 것이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페루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이 정확히 KF-21 전투기 구매를 노린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페루 현지의 반응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대다수의 페루 여론은 KF-21 전투기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본다면 다소 라팔 F4는 페루 공군을 위한 24대의 새로운 전투기 구입 목록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다며 마크롱은 페루의 잠재적인 적인 콜롬비아의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했고 페루 공군은 한국의 KF-21 보라매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페루는 현재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며 KF-21 전투기 24대 구매는 유지해야 하고 한국과의 협정에 따라 한국의 기갑전력인 K2 블랙팬서 전차와 KSS-3 잠수함도 구매해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페루 공군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자 한국 국방부 역시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로 지난 25일 KF-21 전투기가 현재 수출 협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산 KF-21 전투기에 F-22 전투기와 같은 초음속 순항 능력을 탑재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F-22 전투기가 세계 최고의 공중우세 전투기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공권 장악 능력인데 KF-21 엔진 성능 개량으로 인해 추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추력대 중력비와 가동성을 지니게 되어 F-22 전투기급의 제공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KF-21 전투기가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음속 순항 능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해외 수출 시장 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성능입니다. 이것으로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빠른 기동력을 장착하여 현대 전투기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기술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합니다. 한국엔 전투기 엔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인도와의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CSIS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가 개발비를 부담하고 한국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엔진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실제 F-22 랩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다방면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장 경쟁력은 물론 자주국방과 국가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완벽하게 개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